더마카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임준성님, 반갑습니다. 산청에서 딸기 하우스 하는 청년인데요. 이 시간만 기다립니다. 시사에 눈이 떠집니다. 오, 딸기 하우스에서 맛있겠다. 그죠? 그러니까요. 산청 딸기 하우스 청년. 네, 이렇게 제가 여러 가지 정보를 드렸는데 딸기만 지금 귀에 들어오셨죠? 딸기에 우유를 넣고 믹서기에 갈아서 마시면 참 맛있습니다. 네. 네, 이제 겨울 딸기, 하우스 딸기 나올 때가 됐으니까 곧 그렇게 맛있게 아침을 드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죠. 안터님이 듣고 싶은 뉴스가 하나도 없는데 시선 집중 안 들을 수가 없네요. 이게 무슨 아이러니? 어쩌란 말입니까? 네. 듣고 싶은 뉴스로 추각해 달라는 거죠. 네. 하나도 없대잖아요. 하나도. K님, 서울에 일이 있어서 KTX 기다리면서 본방 사수 중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아, 서울에 오신다는 얘기죠? 그렇죠. 일이 있어서. 일이 있어서. 이 일은 개인적인 일일까 출장일까 여행일까? 뭐 개인적인 일 같은데요. 아니면 출장이라고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겠죠. 뭐 네. 여튼 KTX에서 듣는 시선 집중 어떠실지 달콤하겠죠? 추동희님, 네. 새벽에 또 탄도미사일 발사했다는데 일각에서 나오는 북풍설을 뒷받침하는 걸까요? 종배님 해석 좀 해주세요 라고 해주셨는데 오늘 JB타임즈 아이템은 아니지만 짧게 해석 한번 해주세요. 제가 뭘 해석을 하겠습니까? 잠시 후 2부에서 관련 인터뷰 있어요. 네, 귀 기울여 주시고요. 네, 그리고 8463님, 매일 아침 아내 출근시키면서 차 안에서 시선 집중 듣습니다. 하루의 대화거리를 풍성하게 제공해 주시는 시선 집중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드려야죠. 안전운전 하시고요. 네. 그러니까요. 시선 집중을 들으면서 하루의 대화거리가 생긴다는 건 참 좋은 거네요. 그렇죠. 부부간의 대화거리로 저희가 올라간다는 건 영광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싸우는 건 아니시겠죠? 설마. 그럴 거면 아예 얘기를 하지 마시든지. 네. 그렇죠, 그렇죠. 자, 이렇게 훈훈한 아침 인사들 챙겨드렸고요. JB타임즈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이정섭 검사의 처남댁인 강미정 씨가 남편 마약 복용 관련 수사가 무마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네.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를 받아서 어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 마약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누구 마약은 잡고 누구 마약은 다 봐주는 거였습니까? 검사의 처남 그리고 검사가 관계된 마약 사건은 무마시킨 것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책임져야 합니다. 자, 기자들이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에게 입장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동훈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지인, 자녀의 형사 사건의 압력을 국회 파견 판사 불러서 전달했던 분 아닌가요? 저는 그런 분들이 마치 깨끗한 척하면서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를 지키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그리고 의인화해서 생각할 문제가 아닌 것이죠. 어느 집단이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것이지 그 집단 자체를 그렇게 악마화할 경우에는 그 기능 자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없어져요. 네, 평가를 좀 해볼까요? 네, 한동훈 장관의 말이 맞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거지 집단 자체를 악마할 것 같지는 없죠. 성급한 일반할 필요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말 맞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의 타당한 이 말을 갖고 한동훈 장관의 받아치기에 한번 대입해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어느 사람이나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만 지적하면 되지. 그 사람 자체를 악마화할 것까지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동훈 장관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악마화하고 있는 거잖아요. 과거 전력 이런 것만 들춰내면서. 당신이 그런 얘기할 자격이 있느냐. 한마디로 이런 주장이잖아요. 이거는 뭡니까? 인격 그 자체를 전체화해서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잖아요. 본인이 한 말을 기준 삼아서 본인이 한 말에 대입하면 모순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하나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국민의 한 사람이고 한동훈 장관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국무위원입니다. 따라서 국무위원 한동훈은 국민의 비판과 요구에 귀를 열어야 할 의무가 있고 성실히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을 가려서
문제가 있는 국민과 문제가 없는 국민을 가려서 대답할 가치를 찾으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국무위원의 자세가 아닙니다. 검사로 대입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고소인이 있고 고발인이 있습니다. 근데 고소인과 고발인이 깨끗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가려서 깨끗한 고소인의 고소는 접수해주고 수사 열심히 해주고 깨끗하지 않은 고소인의 고소는 대충 뭉개고 이러라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원리가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장관이 하도 따지는 거 좋아해서 저도 한번 따져봤습니다. 네, 그리고 좀 듣다 보니까 저도 궁금증이 좀 생기는데요. 집단을 악마화할 필요는 없다고 지금 한동훈 장관이 말했잖아요. 네. 근데 서영교 최고위원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한동훈 장관이 이런 말도 했거든요. 첫 마디가 그분도 운동권 출신의 대표적 정치인이죠. 그러면 운동권 출신의 정치인들을 지금 집단화하신 건 아닌가요, 장관님? 뭐 지적 잘하셨어요. 그리고 봉수란님, 오프레님 많은 분들이 한동훈 장관님 근데 왜 질문의 핵심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하십니까? 라고 했는데 사실은 지금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는 그 이정석 검사의 처남이 마약을 했을 때 왜 수사가 제대로 안 됐느냐 거기에 대해서 또 묻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묻고 있는 사람에 대한 자격이 별로 없다고 해서 뭐 대답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이렇게 대답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러게요. 네. 한동훈 장관 얘기 나온 김에 한동훈 장관이 총선을 출마하면 어디로 할 거냐 여러 지역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도 또 얘기가 많이 나왔죠. 그 두 명의 국민의힘 의원의 말만 전하겠습니다. 먼저 최재형 의원. 한동훈 종로 출마설 이야기가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관련해서 종로 지역구 의원이시죠. 네, 최재형. 최재형 의원이 현재로서는 종로를 제가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준비하고 있다. 제가 지켜야 되겠다. 종로 사수를 선언했습니다. 다음 김웅 의원입니다. 어제 CBS 뉴스쇼에 나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만약에 비례로 나가거나 대구에서 나가게 되면 우리 당이 일종의 패자당이 돼버리는 거죠. 오히려 강남 3구에서는 그 사실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두 사람의 말을 전하기는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별로 영양가 있는 전달 같지는 않습니다. 귀 쫑긋 세우고 들어야 하는 말은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누구의 말이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말인데요. 그가 정말로 인천 계양을에 나가서 이재명 대표에게 도전장을 던진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한동훈 장관은 당장 이런 질문을 받게 될 겁니다. 원희룡은 험지 나가는데 당신은 어디 나가실 겁니까?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오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장관 출신 아닙니까? 근데 누구는 험지 나가고 누구는 꽃가마타면 너무 비교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원희룡 장관이 어떤 그 말을 하고 어떤 행보를 긋느냐가 오히려 더 한동훈 장관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거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김홍 의원이 어제 그런 말도 했더라고요. 한동훈 장관이 일단 배지를 달아야 된다. 그러려면 안전한 지역을 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한동훈 장관과 그러면 원희룡 장관의 차이가 뭐냐? 왜 누구는 따뜻한 곳을 가고 누구는 험지를 가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김웅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동훈 장관과 원희룡 장관의 이미지 그리고 당에서의 역할은 다르다. 한마디로 한동훈 장관은 당의 미래 이제 갓 정치를 시작해야 되는 새싹인 거고 원희룡 장관은 이번에 승부를 걸어야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아까 조금 전에 그 육성 들은 거는 되고 나가면 당이 퇴자당이 된다면서요. 근데 그 뒤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얘기는 결국 한동훈 장관은 퇴자란 얘기잖아요. 아, 예? 그런 거 아닌가요? 따지고 보면. 네? 아무튼 새싹이라서 안전한 곳에서 이렇게 커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제 그 새싹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세자. 그죠? 황제 체제에서는 황태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네. 아, 복잡하네요. 네. 근데 어쨌든 김기현 대표랑 또 원희룡 장관이 며칠 전에 국회에서 티타임을 두 분이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 인천 계양을 나가는 거에 대해서 뭔가 얘기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어쨌든 원희룡 장관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도 좀 주목을 하고 있겠네요. 어디로 가시려나. 아니 그럼 어차피 나는 어디로 가야 비교되게 돼 되나. 있는 거 아닙니까? 비교되게. 그렇죠? 근데 또 당에서 이렇게 다르다고 갈라치기를 해주면 아니 그래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한동훈 장관은 수도권 선거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이 지역구를 여기로 한다 내지 비례로 해준다고 한다면 원희룡 장관은 그 급이 안 된다라고 하는 국민의힘의 공인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보는 원희룡 장관은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리고 인천 계양을은 수도권 아닌가요? 수도권이죠. 그러니까요. 계속 비교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나라사랑님, 첫 걸음부터 엄하게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세자라면. 네. 물프레님, 아랫목에서 정치 시작하라고요? 라고 물어주셨는데 아무튼 어떤 선택을 할지 이 얘기를 계속하게 될 것 같아요.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유진그룹이 YTN을 인수하기로 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노조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딱 2명인 방통위원 중 1명인 이상인 부위원장이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의 변호인이었다라는 점을 제기를 했습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된 유 회장 배임 중재 사건 변호를 맡았다라는 거고요. 또 유 회장의 동생인 유창수 유진투자증권 대표이사의 고등학교 선배로 평소 호영호재하는 사이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떤 이야기냐? 특수 관계인에 해당이 된다. 이게 노조의 주장입니다. 그다음에 이동관 위원장. YTN 보도를 문제 삼아서 기자 등을 고소한 당사자 아니겠습니까? 네. 따라서 이동관 위원장도 그렇고 이상인 부위원장도 그렇고 모두 YTN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피 신청을 낸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어떤 결론이 나올지보다 결론이 언제 나올 것이냐. 저는 이게 더 궁금한데요. 근데 이거 전에요. 지금 딱 2명이잖아요. 네. 방통위원이요. 네. 근데 이 두 분이 그러면 의결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거죠. 아, 그래요? 제가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민주당이 이동관 위원장이 탄핵 소추를 예고한 상태 아닙니까? 네. 그 시점이 이달 30일과 다음 달 1일로 예정되어 있는 또 열릴지는 또 뭔가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예정되어 있는 본회의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방통위원회가 심사를 서두르고 있다는 보도도 이미 나온 상태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YTN이 기피 신청을 낸다. 그러면 이 기피 신청은 그 자체로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문제 제기이지만 더불어 이런 사정까지 고려하면 어떤 것이냐? 서두르러서 최대 출자자 심사하지 말라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만약에 그 사이 탄핵 소추를 받으면 직무가 정지가 됩니다. 그러면 자격 심사를 하고 말고 할 여지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올스톱 되어 버리는 겁니다. 따라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떤 결론이 나올지가 아니라 결론이 언제 나올지가 더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결국은 시선을 돌려야 되는 것은 방통위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국회다. 본회의장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부터 그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탄핵이 빠를까? 방통위 승인이 빠를까? 무슨 뭐 100m 달리기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왜 이럴까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상인 부위원장한테 기자들이 당연히 물었습니다. 왜 재척 신청을 하지 않았냐. 이거 사실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재척 신청을 왜 안 했냐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답을 했더라고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해 나갈 예정이다. 아, 예. 모범답안을 말씀해 주셨네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선 집중해야 되는 것은 국회 본회의장이고 더 좁히면 국민의힘이다. 그러면 11월 30일과 12월 1일로 예정돼 있는 본회의에 응할 것이냐 아니냐. 지금 어제 나온 얘기로는 여당은 그거는 우리가 합의한 게 아니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산 처리가 된다는 전제하에 네. 예산 합의를 하고 그거를 열자는 거였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예산안 처리가 마구 늘어지게 된다는 거냐. 법적으로 예산안 처리 시한은 12월 2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만약에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본회의를 열지 않겠다라고 만약에 한다면 그거는 법이 정해져 있는 예산안 처리 시한을 그냥 넘겨버리겠다. 또 여당이 이런 태세가 돼버린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꼬이죠 여기서. 그렇죠. 관련해가지고 잠시 후 고민정 최고위원과 짚어보긴 할 텐데요. 네. 연합뉴스 민영화도 관심인데 어제 연합뉴스가 또 을지재단 회장 부부를 배임 혐의로 지금 검찰에 고발을 했잖아요. 네. 그럼 이건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방송사를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주주가 돼서. 그럼 방송이 갖고 있는 공익적 성격은 여기서 설명하고 말 게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공익적 성격을 강조해서 보도 행위를 하고 방송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의 자격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지금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으면
사실은 이거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먼저 걸러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게 적격성 심사인 겁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아까 이상윤 부위원장이 그런 얘기했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말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할 수 있겠느냐의 물음표가 찍히는 게 지금의 세태이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네, 어지러운 방송계 어떻게 정리가 될지 계속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함께하고 계신데요.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1969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한데 부인과 시댁과의 갈등이 꽤 컸었나 봅니다. 이 때문에 1979년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0년이 흐릅니다. 2009년 이제는 전이라고 붙여야 되죠. 전 부인이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은 전 남편이 전 부인을 찾아가서 봤더니 전 부인이 당뇨 합병증에 걸려서 옥탑방에서 어렵게 살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전 부인을 기초수급자로 신청하고 LH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에서 살도록 손을 썼습니다. 그리고 전 부인이 사망하던 2022년까지 13년간 임대주택에서 함께 살면서 신장 투석 치료, 치매 이런 것들을 다 수발을 하면서 전 부인을 지극히 병간호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뒤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임대주택은 전 부인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2022년에 이제 전 부인이 사망을 했죠. 네. 근데 LH가 이걸 앞세워서 전 남편에게 당신은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니까 방 빼. 어허. 이래버렸던 겁니다. 나가라고 한 거죠. 이에 전 남편이 국민권익위원회의 문을 두드렸고요. 권익위원회는 사실혼 배우자로 봐야 한다면서 임대주택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명의 변경을 허용하라. 이렇게 LH에 권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잘된 일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사건을 가로지르는 건 두 종류의 행정입니다. 탁상 행정과 현장 행정인데요. LH는 책상머리에서 서류만 보고는 퇴거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권익위원회는 전 남편의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 상황을 보고는 명의 변경 권고를 한 겁니다. 결국 꽉 막힌 행정의 답답함을 푸는 열쇠는 융통성이고 그 융통성은 현장을 제대로 바라봐야만 나온다라고 하는 아주 평범한 진리를 확인해 준 사건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생각해 보세요. 배우자 여부가 관건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배우자라고 하는 뜻이 도대체 뭡니까? 이 사연에 등장하는 전 남편의 모습을 보고 배우자가 아니라고 얘기할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없죠. 응? 이 사람이 배우자가 아니면 도대체 누가 배우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왜 이런 것들은 고려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책상머리에서 저기 서류만 보는 거 좀 제발 좀 그만 좀 해라. 별로 기대는 안 합니다만. 이런 말씀을 좀 꼭 드리겠고요. 아무튼 전 남편 되시는 분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완전히 편안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그곳에서 남은 생 편안히 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까지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무과금님이 사람을 안 보고 서류만 봤네요 라고 LH를 꼬집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유령님은 법과 원칙도 중요하지만 이런 경우 현실을 보는 따뜻한 눈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고 또 꼬집어 주셨어요. 근데 참 이분도 참 대단한 분 아닙니까? 30년 만에 연락이 왔는데 찾아가서 13년간 지극히 수발을 들었다. 그것도 참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참 고생 많이 하셨고 조금이라도 좀 편안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JB타임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